안녕하세요. 장기하TV의 장기하입니다. 심플한 삶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플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자신의 그 무한한 잠재력을 탐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서 제가 이 심플한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심플하게 사는 법을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요. 특히 21세기는 더 그렇습니다. 선택할 것도 많고 욕망도 또 유혹도 많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쓰고 뭐든지 버립니다. 일회용 식기나 일회용 볼펜, 일회용 라이터, 일회용 사진기, 이런 등등. 이 모든 낭비를 사실 멈춰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으로만 풍족한 삶은 은혜롭지도 또 우아하지도 않지요. 그런 삶은 영혼을 망가뜨리고 또 이렇게 옥죄일 뿐입니다. 심플한 삶, 바로 이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돼요. 너무 많이 소유하려는 것을 멈추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또 몸이 편안하면서 정신을 가꾸는데 집중할 수 있으면서 또 그 자신의 충만한 삶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한 삶이란 적게 소유하는 대신에 삶의 본질과 핵심으로 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 심플한 삶은 아름답다. 또 그 안에는 실로 수많은 경이로움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심플한 삶에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소유의 무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아까지도 소유하려는 욕심, 이것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인생이라는 것은 참 긴 여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진가방에는 되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간혹 지나치게 커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물건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를 자기 인생의 반영이자 자신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자기가 소유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안심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모든 게 탐욕의 대상이 됩니다. 물질적인 재산을 비롯해서 사업, 예술품, 지식, 아이디어, 친구, 연인, 여행, 신까지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까지도 그렇게 욕심을 냅니다. 사람들은 소비하고 손에 넣고 모으고 쌓아둡니다. 친구를 소유하고 관계를 소유하고 자격증을 또는 학위를, 상표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소유한 것에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기입니다. 욕심 때문에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깨닫지 못한 채 언제나 더 많은 것을 탐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는 필요 없는 게 더 많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지요. 남들이 가졌다는 이유로 사들이는 물건도 있고 또 남이 샀다고 해서 또 나도 욕심을 내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물건들이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사실 심플한 삶을 선택한 이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변인 또는 내지는 불안한 개체로 취급돼서 스스로 소박한 삶을 선택해서 적게 먹고 적게 소비하고 적게 험담하거나 아예 험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사회는 구두쇠, 또 위선자, 비사교적인 인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다른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뜻하는데 인생에 담긴 내용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지난 시절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요. 그들은 물건을 버리면 낭비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낍니다. 낭비란 아직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지요. 쓸모도 없는데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 오히려 그게 낭비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채우느라 공간을 잃습니다.
거실을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 대로 꾸미느라 또 에너지를 잃고 물건을 정리하고 치우고 찾느라 시간을 잃습니다. 추억 때문에 버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추억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까요? 지금보다 더 많이, 그리고 흔히 물건에도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추억이 깃든 물건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미래를 방해하거나 현재를 정체시켜야 할까요? 자신이 소유한 것에서 벗어나면 남들은 다른 나만의 인생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함 때문에 쌓이는 그 물건들을 어떻게 자신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그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심플하게 살려면 선택을 해야지요. 때로는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애착도 없고 필요도 없는 수천 톤의 물건들을 둘러싸여 생을 마감합니다. 이들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어디에 주거나 내다 팔거나 버리는 결정을 하지 못해서 그저 쌓아둡니다. 과거와 추억에 집착하느라 현재를 소홀히 하고 미래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힘든 것은 버리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자체가 또 일일 수 있습니다. 필요는 없지만 버리기 힘든 물건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물건이 과감하게 이별을 고하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으로는 사실 채울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 앞에 멈춰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건은 이미 해체되고 있고 또는 변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또 살면서 접하는 각각의 물건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해내는 것처럼 유용한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쓸모가 있는지, 어떤 활동과 연관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을 물건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몸을 감각으로 생기 있게 만들고 마음을 감정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또 정신을 신념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건의 그 어떤 소유하려는 그 욕심, 그 소유되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능한 한 적게 욕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늘리면 결국 짐이 되고 이는 수를 늘리든 종류를 늘리든 마찬가지죠. 지나치게 많은 물건은 우리 자신을 앗아가고 잠식하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 정신도 고물에 꽉 차여있는 창고처럼 혼잡해집니다. 그 안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창고 말이죠. 하지만 삶이란 모름지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므로 또 물건이 늘어나면 내버려두면 사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혼돈과 근심, 피로에 이를 뿐입니다. 빈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들어설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물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인간적인 가치, 노동, 평화, 아름다움, 자유,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 사회가 재산이라고 말하는 모든 물건을 눈에 거슬리는 낡은 두더기를 보시지 치워버리고 그래야 가득 찬 우리 인생의 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휘말리지 않게 그 물건이 많으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는 꼴이 되지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질 자유는 누구에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대하는 태도지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또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지, 어떤 곳에 가면 즐거운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는 물건은 사실 간단합니다. 요즘은 수첩과 펜보다는 핸드폰과 신분증, 지폐 몇 장, 요즘엔 카드로 다 대체하지요. 집에 손톱깎이가 하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밖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안락한 생활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과 보기 좋은 가구 한두 가지 정도의 만족을 하면 그 물질적인 것에는 최소한의 중요성만을 부여하고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것을 거부해야지 정신적으로 감정적, 지적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쓸모없거나 너무 낡은 물건을 버려서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메모와 함께 집 앞에 내놓으면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지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병원이나 시설에 보내거나 또는 안 쓰거나 드물게 쓰는 물건은 중고시장 같은 곳에 내다 팔고, 물건을 다른 데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잃는 것은 없고 오히려 큰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낸 후 여러분의 물건에 놓이던 도둑이나 화재, 진드기, 시기심 많은 이웃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화로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은 곧 새로운 불행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진 사람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요. 심플한 그런 삶에 대한 필요한 실용적인 철학으로는 그 삶의 본질은 물건을 통해 구현되지 않고 필요 이상의 것을 절제하는 미니멀리스트가 되려면 정신적이고 지적인 짐가방을 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소유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삶의 질이 개선되고 적게 소유하는 삶의 풍요로움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갖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절제력, 결단력, 의지력은 여백이 충분한 깔끔한 공간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단순함과 강렬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은 그 사역에 대한 절제와 세부적인 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선 물건은 가능한 한 치우고 이런저런 물건과 기구가 당신을 잠식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이런 삶에 익숙해지려면 물건 없애는 일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본능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스타일은 더 우아해지고 기분도 안락해지면서 여러 가지 메모할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상식이 되살아나고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도 생기고 또 우리는 또 우리 거기에 삶의 분산을 빼면 됩니다. 천천히 그렇지만 단호하게. 그래서 삶을 보다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내 인생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또 소유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중요한가? 나는 적은 것에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록이 복잡한 여러분의 삶을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네, 이 소유에 대한 것에서 오늘은 그 심플한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집이지요. 집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장기하 TV의 장기하였습니다.